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직송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매점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두고 식품 사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 이 식품 사막이 농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데 먹을거리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농촌 주민들의 삶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취재한 MBC 경남 부정석 기자와 오늘 직송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식품 사막이란 말을 저는 사실 오늘 처음 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식품 사막이 사회 문제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 식품 사막은 그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주변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사막에 물을 구할 수 없는 상황과 빗대어서 식품 사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 사막이 영어로 푸드 데저트라고 해서 199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식료품점들이 도산하면서 도심과 교외 지역의 그 교통 환경이 열악한 빈민층이 식료품을 비싼 값에 판매하는 잡화점에서 구입하는 현상을 식품 사막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이 같은 그 식품 사막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는데 오프라인 매장들이 그러니까 그 식료품 매장들이 없어지면서 빈민층들이 신선한 재료를 구하지 못해서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들로 끼니를 때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품 사막의 개념을 도입하게 됐고요. 예. 일본에서는 우리와 비슷하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한 지방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식료품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식품 사막을 정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서는 식품 사막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예. 학계나 정부에서는 아직 이 식품 사막에 대한 정의를 하지도 않았고 개념이 불분명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예. 들어보면은 미국과 일본에서는 식품 사막을 두고 어느 정도 개념도 정착이 돼 있는 것 같고 네. 사회 문제로서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규정도 미국과 일본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일본은 거주지로부터 반경 500m 내에 식료품점이 없는 노인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예. 미국은 거주민,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거주민 3분의 1이 반경 800m 이내에 식품 소매점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을 식품 사막이라고 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이처럼 식품 사막을 사회적 문제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했는데 지금은 광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800m, 500m라는 게 뭐 7, 80대 노인들에게는 먼 거리가 될 수 있고 20, 30대에게는 가까운 거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오프라인 시장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다 보니까 사막, 식품 사막이라고 불리는 곳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소매점 우리가 식자재를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없는 지역, 어려운 지역을 우리가 강의적으로 예. 식품 사막이라고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농촌 지역을 한번 들여다보죠. 식품 사막화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사실 이제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업 총조사에서 예. 읍면에 있는 행정리 내의 마을을 대상으로 음식료품 위주의 소매점이 없는 곳과 있는 곳을 조사했습니다. 2020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국 행정리 마을 37,500여 곳 가운데 소매점이 없는 마을은 27,600여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매점이 없는 마을이 전체 마을의 73.5%에 해당하는데 26.5%도 있다고는 하지만 예. 읍면 소재지와 가까운 마을만 있을 뿐 실제 읍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은 사실상 그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소매점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행정 마을이 3,200여 곳이 있는데 이 중에 식품을 살 수 있는 소매점은 1,200곳, 살 수 없는 곳이 2,000여 곳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소매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도시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도 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용하지 않더라도 소매점 찾기 때문에 고민을 하진 않으니까요. 네. 그런데 실시간 댓글로도 고령화의 거리도 멀고요. 차 교통 문제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특히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시간이나 그리고 거리로 계산을 해봤을 때 식료품 구매하는 일 자체가 하루 일과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또 얼마나 심각한지 부정석 기자가 또 취재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통계 자료를 보고 농촌 마을을 돌아봤는데 예.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간단한 장을 보는 데만 반나절 이상이 걸렸고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이 이렇게 일부 식품들은 사실상 먹는 걸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실제 이제 마을을 돌아보면서 그 소매점이 없는 마을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래 설탕 사러. 그거 사고서 이제 여뭐 담으려고. 그거 사러 일부러 내려가요. 설탕 하나 사러 지금 가시는 겁니다. 예. 야, 지금 내려가면 저 3시 차로 타고 오래야 돼. 우리가 가지는 못해. 들고 오지도 못하고 사봐야. 산 보면 차 타고 올라고 이제 들을 실어야지, 들어 내려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그런 게 고만 그냥 막 채소 뜯어먹고 사는 기라. 아들 우유 안 사서 주면 우유도 한 개 구경 못 해요. 요래도 뭐시고. 그런 게 이게 사는 것 같아. 예,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그 앞서 설탕 하나 사는데 오전 시간 거의 다 투자를 하게 되면 네. 야 이게 지금 상상하기 힘든 일이 농촌에 이미 현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사실 믿기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할머니께서 주말에 손자가 온다고 매실청을 담기 위해서 3kg 설탕을 3개 살려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 중이셨는데 예.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2, 30분 장을 보고 다시 버스를 기다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 데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같이 이제 짐을 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갈 때만 살 수 있고 실제도 이제 그 할머니께서도 친척이 오셔 가지고 그 3kg짜리 그러니까 10kg가 되는 거죠. 3kg짜리 세 봉지를 사시는 거니까 10kg 들 힘이 없어서 친척분이 오셔서 겨우 사러 나가시는 거였는데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도 사정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농촌 지역에는 7, 80대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요. 뭐 이제 60대 분들은 차량도 있으시고 힘도 있으시지만 이분들은 농사일을 짓기 때문에 이 7, 80대 할머니들과 이렇게 시간적으로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이분들한테 좀 부탁을 하거나 차를 같이 타고 가거나 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요. 예. 그리고 실제 뭐 농촌 지역에 가보시면 그 보행기 거동이 되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예. 보행기에 의지해서 걷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에게는 버스 타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 고령의 어르신이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분도 계신데 우리 일반 비수도권 자체도 교통편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농촌은 심하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무겁거나 뭐 깨지기 쉬운 거 이 식료품 사는 거는 아예 엄두도 못 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계란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시던데요. 계란은 사서 들고 들어오면 한 3분의 1은 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계란을 사지 않는다고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냥 안 사는 쪽으로. 네. 예. 그리고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뭐 되게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읍내에 나가도 버스를 장을 보고 버스를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2-3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뭐 마을 농촌 지역에 있는 마을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은 이제 옛날 모습이 된 거예요. 지금은 현장에서 마을에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모습은 사실상 볼 수가 없고 또 뭐 돼지고기라든지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거워서 들고 오실 수가 없답니다. 사실상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그 식품 자체가 너무 제한적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채소를 뜯어먹고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제 키운 채소 말고는 먹을 게 없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게 뭐 삶의 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사실 식품 사막이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네요.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앞서 그 채소 뜯어먹고 산다는 말씀이 절대 과장된 게 아니었군요. 네, 아니 그런데 과거 떠올려 보면 그래도 그 작은 구멍가게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소매점 역할하는 곳이 한 곳 정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안 그런가 봐요. 네, 말씀하신 그 이제 구멍가게, 작은 가게들이 사실상 문을 닫았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사탕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아이스크림들을 이제 구매했던 마을마다 있던 이제 구멍가게들이 문을 닫았는데 뭐 제가 갔다 온 곳도 뭐 여러 마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안군에 있는 양면의 대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2개가 10여 년 전에 2개의 구멍가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10여 년 전이요? 네, 10여 년 전에. 그런데 문을 다 닫았으니 먼지만 쌓여 있는데 문 닫은 이유도 인구가 줄어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실제 이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 연세가 이제 80, 90이 되시다 보니까 돌아가셔서 가게 문을 닫는데 다른 분이 할 수 없어서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대산마을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그렇습니다. 실제 농촌 지역에 있는 마을에는 그런 소매점, 구멍가게라고 불리는 소매점이 없습니다.
아니 이러면 지금 맞닥뜨린 현실 자체가 이러니까 요즘 청장년층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쪽으로 방향을 틀던지 그러니까 그 뭐 총알이나 로켓 정도의 속도가 안 나더라도 좀 택배 배송 쪽으로 이렇게 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사실 농촌 마을에 택배가 들어옵니다. 아, 오긴 오죠. 예,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지금 70대 80대신 되는데 그 홈쇼핑으로 쇼핑을 하실 수는 있는데 네.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를 못 하세요. 예. 농촌 지역은 이보다 더 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고요. 뭐 자녀들이 보내주는 택배를 받는 정도의 수준인데 도심에 나가 있는 자녀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내주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택배도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신선식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주문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맞습니다. 신선도가 유지돼야 되니까. 야, 이거 식품 사막으로 앞으로 더 변모해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당장 농촌 지역에 있어서 뭐 어떤 대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진행자께서도 예. 군대를 갔다 오셨죠? 아, 네네. 예. 혹시 황금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뭐 공군이라 듣기만 했는데 네. 실시간 댓글로도 아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아, 예. 저희가 이제 뭐 훈련 나갔을 때 예. 이렇게 그 군대 내에 있는 매점이 이제 이동 차량으로 해서 네네. 훈련장에 와서 이제 훈련에 지친 사람들의 이제 뭐 간식이라든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차량을 황금마차라고 그렇죠. 부르는데요. 예. 실제 지금 일부 농협에서 이동식 마트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는 이동식 마트가 있는데요. 경남에서도 거제 하청농협이 유일하게 2021년 7월부터 이동식 마트인 찾아가는 황금마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청면에 있는 25개 마을 중에 면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19개 마을을 이동식 마트가 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고 있는데요. 예. 마차에는 냉장고, 냉동고, 매대가 있고 판매하는 제품만 300여 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나절 걸릴 장보기를 30분 만에 마무리시켜 주니까 끝날 수 있게 해주니까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선 인터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리, 맛있는 우유, 두부, 콩나물 이런 거 많이 삽니다. 버스 타고 안 나가고 여기서 사니까 편치. 오도록 기다리고 이러지. 저 가서로 사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오지를 못한다 이가. 그러니까 이 차가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차비 들이고 하청동에 갔다 오라고 하면 힘들고 이러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억수로 좋지.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너무 부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시스템 자체가 거의 편의점이 그 차량을 통해서 이동하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동식 마트가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식품 사막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오아시스 역할을 맡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동식 마트가 식품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 이동식 마트가 운영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식품 사막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3,200여 곳 중에 2,000여 곳이 경남 지역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곳은 지금 하청농협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바로 돈 때문입니다. 예산 때문인데요. 예. 저 방금 보셨던 이동식 마트의 경우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그렇게 필요한 제반 이렇게 시설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2, 예. 3억이 넘습니다. 그렇게나 들어요. 네, 그래서 하청농협도 사실은 이제 거제시에서 2021년 지원받아서 운영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비 유지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한 해에 한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실제 하청농협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을 주민분들 한 20-30분도 채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마트보다 비싸게 팔 수는 없고 농협 마트보다 비싸게 팔 예. 수는 없고 가격은 예. 똑같은데 이동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다 보니까 실제 하청농협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일주일에 4번 하던 거를 2번 정도 운영 시간을 줄였거든요. 예.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이 식품 사막에 대한 사회 문제 정의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딱 그 말씀을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셨고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면 안 될까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농협이 화목만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도 한 5일 하면 안 될까 했는데 네. 다 이유가 있었군요. 예.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앞서 식품 사막은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정의를 하고 관련 규정도 제시를 하고 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명 식품 사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운타운 가를 중심으로 물건을 사러 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들이 온라인 매장 시장이 강해지면서 문을 닫다 보니까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는 실정이다 보니까 도심의 어떤 이 식품 사막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마트들이 문을 닫으면서 신선식품 구하기가 힘드니까 시당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마트를 예. 지금 대안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 그런 교통망을 확충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말씀드렸지만 광의적으로 식품 사막을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 사막을 신선식품 접근의 문제로 조금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예. 신선식품을 어떻게 하면 또 접근하기 쉬울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동형 마트 또는 이제 교통비 지원 예. 아니면 이제 택배 서비스 민간에서 이제 이동형 마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죄송합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사실 이제 이게 농촌 지역에 지금 국한돼서 우리가 지금 식품 사막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소아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없는 문제들이 농촌에서 시작돼서 도심으로 나오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거지 농촌 지역만 인구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죠. 예. 농촌 지역은 이제 인구가 빠져나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먼저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식품 사막이라는 것이 지금 비단 지금 농촌 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지만 다시 도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도심에 어떤 공동화돼 있거나 슬럼화되는 예. 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너무 과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소식도 저희가 다뤘었는데 네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역 소생에 대해서 계속 파볼 예정이고 혹시나 좀 국가적 과제 앞에 좀 정쟁으로 얼룩지는 그런 상황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송뉴스 오늘 MBC 경남 부정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